영향을 미치는 주유소 석유류 가격이 하루 만에 지금 200원 넘게 오른 데도 있다는데 요거에 대한 대응 방안과 대응 부처는 어디에요? 어디에 어떤 게 있습니까? 예, 대통령 지금 그 석유 사업법 23조에 보면은요, 이제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는 최고 가격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오늘 오후에 가격을 점검해서 이 가격이 높은 경우는 고시를 통해서 최고 가격 지정하는 방안까지도 좀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정위에서 담합으로 담합 조사를 할 겁니다. 가격이 높은 주유소에 대해서는. 그래서 담합으로 인정되면은 또 가격 재조정 조치도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물가안정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매점 매석이 일어난다면은 또 저희들이 매점 매석에 따른 시정 조치 또는 형사처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 조치를 통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해서 또 부당하게 돈을 버는 행위는 결코 용납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조치를 해나가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그 일상에서 느끼기로는 오를 때는 엄청 빨리 많이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만 내린다. 이게 뭔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상태로 지금 호르무즈 해협 봉쇄나 뭐 국제 유가, 원유 유가 상승이 있긴 한데 그게 국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아직은 미치고 있지 않은 상태잖아요. 이제 미칠 걸로 예상이 된다 이런 정도인데. 네, 그렇습니다. 실제 그게 국내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이 돼서 가격이 조정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는데. 네. 그게 오를 거라고 예상이 된다고 갑자기 소비 가격 자체가 이렇게 폭등하는 것은 이거 지금 국민들이 겪는 국가적인 또 어려움 이런 상황을 이용해서 자기 이익만 보겠다 그런 태도잖아요. 네. 이게 공동체의 일반 원리에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국민들은 사실은 무슨 사재기나 이런 것도 안 하실 만큼 시민 의식 수준이 높은데 이런 상황 이용해 가지고 그 돈을 좀 벌겠다고 혼란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뭐 아무리 돈이 막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최고 가격 지정도 이전에는 잘 안 했던 것 같긴 한데 네. 옛날에 했냐 안 했냐는 중요한 게 아니고 네. 현재 상태로 또 미래지향적으로 할 일은 하자. 법에 있는 제도를 잘 활용해서 이런 부당하게 좀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좀 제재하시고요. 네. 담합 조사와 그에 따른 대응 조치는 사실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죠? 뭐 필요하면 하긴 하되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고민해 봐 주시고요. 네. 매점 매석 부분 조사 처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행정처분은 물론 이게 최고가 지정도 일종의 행정처분인데 그거 말고 이렇게 부당하게 과도하게 가격을 올려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한 무슨 영업정지나 아니면 뭐 과태료 부과나 과징금 부과나 이런 제도는 없어요? 예, 현재는 아닙니다. 그럼 필요하다면 제도까지도 마련하는. 아니 마련하는 게 현재 상태로. 예, 지금 공정위에서 예. 가격 전국적으로 지역사무소 다 가동해서 가격 모니터링 중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지금 많이 오른 지역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담합 조사에 좀 신속하게 공정위 조사를 시작하면 그 관련한 제재도 신속하게 내릴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요. 이게 지금 어제부터 이미 당장 엄청나게 휘발유 경유 가격을 올렸다는데. 그 주유소들은 이제 그렇게 영업 규모가 작기 때문에요. 조사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님, 그 산업부에서 추가로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총리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석유 사업법에 이런 상황에서 단속하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고요. 지금 그 산업부, 공정위, 재경부, 국세청 등 그 관계부처 합동으로 범부처 석유시장 점검단이라는 것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더 강화해서 3월 6일부터 석유관리원,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서 월 2,000회
2,000회 이상 강력한 그 특별 기획 검사를 실시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주유소 직접 방문하고 그 예고 없이 방문하고 하면서 이게 정량에 미달하거나 그 담합이나 이런 거는 물론이거니와 정량 미달, 뭐 가짜 석유 판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행정 권한에 따라서 이제 철저히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그 품질 기준을 위반할 경우에는 1회 경고 그리고 2회 사업 정지 3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가짜 석유 판매 시에도 1회 사업 정지에 3개월 할 수 있고요. 정량 위반 시에도 1% 초과 시에는 사업 정지 2개월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조치 권한을 그 활용을 해서 철저하게 단속을 하도록 예. 하겠습니다. 그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철저하게 하도록 하시고요. 뭐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가짜 석유를 팔거나 뭐 이러면 한두 달 정지가 아니라 그 사업을 한 뭐 6개월 한 1년 하든지 취소를 시키든지 해가지고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그건 나중에 고민하고 지금 당장의 문제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부당하게 가격을 높이 책정해서 받는 행위는 예를 들면 우리가 바가지 요금에 대해서 영업정지 취소 뭐 이런 거 하잖아, 그죠? 석유류 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그 소위 바가지, 이거 바가지 아니에요, 지금. 위기 상황을 악용한 바가지인데 이 바가지 행위에 대해서 제재하는 행정처분 근거는 없냐 그 말이죠. 지금 그 가격 담합에 대해서는 공정위원장 아니, 담합 말고. 예. 뭐 담합 안 하고 난 내가 이제 위험한 위기니까 나 높이 비싸게 받겠다 이런 행위에 대해서 바가지를 씌워보겠다. 나 혼자 각계 주유소들이 그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제재 방법은 없냐 그 말이죠. 네, 그걸 이제 핀포인트로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없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예를 들면 음식점에 가격을 바가지를 씌운다. 관광지에 손님 많이 오니까 바가지 씌워야지. 이런 거 지금 제재하잖아요. 예. 근데 이 석유류 판매에 대해서는 이게 바가지 아닙니까? 예. 이 바가지에 대해서는 제재할 법적 근거가 현재는 없다는 겁니까? 담합을 하거나 뭐 이상한 다른 거 안 하면 그냥 정상적인 석유류 제품을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비싸게 받아야지 이래 가지고 올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제재할 방법이 없다 그 말인가요? 예.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재하는 방안은 지금 없는데 지금 대통령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그런 부분에 대한 미비점을 저희가 추가로 검토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그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네. 부분을 그러면 있는지 한번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고요. 예. 만약에 없다면 이런 게 과거부터 계속 있었는데 일종의 위기 상황이나 뭐 이런 상황이 되면 사실 막 바가지를 씌웠단 말이에요. 그 뭐 당연한 걸로 생각하고 그냥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넘어갔는데 그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물가 문제는 어쨌든 석유류 판매도 허가제도 지금 현재 허가제도죠. 네. 신고제도입니까? 주유소 설치하는 거? 예, 신고제도입니다. 신고세요? 어쨌든 그 무제한적으로 뭐 허용하는 건 사실 아닐 텐데 이렇게 공동체의 위기가 도래했을 때 그걸 이용해서 뭐 많은 사람들 해를 끼치면서 나만 잘 살아야 되겠다. 이번 기회에 돈 좀 축적해야 되겠다. 이런 거 못하게 해야 되잖아요. 그게 우리 공동체의 기본적인 건전한 상식인데 그래도 그건 한 번 더 체크하고 그에 대한 제도가 없으면 제도도 만들고. 그 관련해서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경우는 가격 남용 행위를 규제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은 호텔이나 숙박업체나 주유소 같은 데서 가격 남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건 좀 그렇죠. 제재 수단은 없지만 공정위에서는 이제 주변 가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소비자들한테 안내해서 너무 높은 가격인 주유소를 피하는 방식으로 이 경쟁을 유도하는 그런 네. 방식의 규제는 하고 있습니다. 예, 그 관련해서 법률 부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뒤에 민정석입니다. 예,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 2조에 보면은 정부에서는 최고 가격 지정을 할 수 있도록 돼 있고 그 경우에는 그 부당 이득 전액을 2조의 2에 따라서 과징금으로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돼 있는 걸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가격 상입니다. 지정을 어겨서 얻는 이익은 환수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현재 상태로 할 수 있는 건 가격 지정을 빨리 하는 거네요. 최고 가격 지정을. 예, 그게
최고 가격 지정을 하게 돼가 있는데 보니까 요거는 그 과거에는 보니까 석탄, 뭐 연탄 등을 아주 예외적으로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지금도 뭐 예외적 상황이니까 최고 가격 지정을 일률적으로 전국적으로 하면 또 문제가 될 테니까 네. 지역별로 네. 뭐 유류 종별로 네. 좀 현실적인 최고 가격을 신속하게 지정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그리고 내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쨌든 바가지 유류대 바가지는 현재로서는 단속이 불가능한 것 같은데 행정 처분은 불가능한 것 같은데 그 제도도 좀 신속하게 점검해서 좀 만들어 보시죠. 뭐 유류만 이렇게 방치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대통령님, 그 혁신본부장입니다. 예. 그 최고 가격 지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그 시민들이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도록 약간이라도 공개를 하게 되면 폭리를 취하는지 알 수 있을 테니까 오히려 주유소 매입 가격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좀 준비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테니까요. 뭐 예를 들면 객관적인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거, 그건 뭐 홈페이지를 하나 만들든지 아니면 비교 사이트를 하나 만들든지 좀 그렇게 한번 해보시죠. 하여튼 최고 가격 지정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신속하게 할 수 있는 현실적 조치 같습니다. 너무 망설이지 말고요. 뭐 손해보게 할 일은 아니지만 부당하게 취하지 않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네. 네, 이어서 그 국제 에너지 분야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중동 상황으로 원유, 천연가스 등 국내 에너지 가격이 상승 중이고 또한 그 유조선 및 LNG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에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그 원유의 69%, 천연가스의 19.5%를 도입하는 중요한 에너지 공급 루트인데 현재 그 중동 상황 악화로 우리나라 유조선 7척 그리고 LNG선 1척의 이 호르무즈 통과가 지금 모두 멈춘 상태입니다. 비축 현황은 석유의 경우 1.9억 배럴 이상을 우리가 비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IEA 즉 그 국제 에너지 기구의 기준에 따르면 요거는 208일 정도의 비축량에 해당을 합니다. 동 에너지 기구는 그 최소 권고 기준으로 90일을 그 권고하고 있는데 이거에 그 비해서는 약 2.3배의 비축량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상태고요. 이 천연가스의 경우도 지금 카타르산 물량이 지금 도입되지 않더라도 저희가 호주, 미국, 말년 등 다양한 그 소스로부터 지금 계약 물량을 계속 받아들인다라고 하면 11월 하순까지는 사용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간 산업부와 그 범부처 공동으로 중동 지역 불확실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서 비상 상황 점검 회의를 추진하는 등 일일 점검 체제를 유지를 해왔고 향후에도 이 범부처 공조 체제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향후 대응으로는 먼저 그 대체 수입선 확보, 석유공사 해외 생산분 도입 등을 통해 석유 비축을 확대하고 중동산 천연가스 도입 중단에 대비하여 가스공사의 해외 지분 물량과 현물 구매를 통해 안정적인 수급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는 그 지금 최근 국내 주유소 가격이 크게 인상된 바 매점 매석 방지 그리고 바가지 등 그리고 또 가짜 석유 등의 그 불법 석유 유통 방지를 위해서 공정위 등 범부처 합동으로 3월 6일부터 불법 석유 유통 특별 점검 등 그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로는 그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만약의 경우에 대비해 비축유 그 세부 방출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수급 위기 악화 시에 즉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런 그 에너지 비상 상황에 대한 그 엄중한 상황 인식하에 앞으로도 빈틈이 없도록 총력 대응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는 원유 석유 비축 물량이 208일분이 있다 그 말이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말하면 208일간은 수입이 전면 지금 제한돼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7개월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전 세계 기준으로도 가장 많이 비축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예, 굉장히 그 한 5, 6위 하여튼 상위에 우리가 해당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우리 국민들께서 이거를 당장 수입에 차질이 생기면 그 사용에 당장 차질이 발생할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다. 네. 그럼 완전 제한돼도 7개월 동안 쓰는데 문제가 없다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국내 비축유 사용도 거의 뭐 사용한 일이 없어 보이는데 네. 어쨌든 이것도 뭐 위기 시장 상황을 대비한 거니까 그 시중에 부족함이 없도록 잘 운영하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UAE로부터 원유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반가운 소식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은 완전히 봉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언론에서 보도하고 있는 바와 같이 다수의 유조선, 화물선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에서 해협 통과를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입하는 원유의 7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기 때문에 어제 15.10으로 정부는 자원안보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칼둔 행정청장과 원유 도입 방안을 협의하였고 총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이 확정되었습니다. 먼저 호르무즈 해협 통과가 필요하지 않은 UAE 내 대체 항만에 각 200만 배로 규모의 우리나라 국적 유조선 2척을 즉시 접안토록 하고 UAE 국영 석유회사가 항구 내에 보관 중인 원유 약 400만 배럴을 채워 조속한 시일 내에 복귀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유조선 2척 이외에도 대체 항만을 통한 원유 도입을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더불어 UAE가 우리나라에 보관 중인 공동 비축 물량 중 200만 배럴은 우리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제공할 수 있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 일일 소비량이 2배가 넘는 600만 배럴 이상의 규모의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에너지 수급 안정화는 물론이고 최근 과도하게 반응하고 있는 유가 안정화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UAE 원유 긴급 도입은 양국 간 전략 경제 협력의 결실입니다. 우리 항공방공 시스템인 청궁이 UAE의 안보를 지키듯이 UAE의 원유가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중동 지역 위기가 심화되면서 대내외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 무역과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상당한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향후의 전개 양상을 예단하기 어려운 만큼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선제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혈맥인 금융 외환 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틀에서 벗어나 숨겨진 위험까지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꼼꼼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100조 원 규모로 마련되어 있는 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정부와 중앙은행 차원의 추가 조치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특히 어려운 시장 환경을 악용해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세력에 대해서는 엄단하고 특히 이번 상황을 계기로 우리 자본시장의 체질 개선을 위한 개혁과제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위기가 곧 기회입니다. 객관적 상황은 우리만 겪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겪고 있는 것이고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대비하느냐,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다음이 결정이 됩니다. 에너지 수급과 가격 불안 상황이 엄중한 만큼 이에 상응하는 비상한 대책도 필요합니다. 전략적 협력 국가들과 공조해서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하지 않는 대체 공급선을 신속하게 발굴하면 좋겠습니다. 정유사와 주유소의 담합, 또 매점 내석, 사재기 등 불법 행위는 철저하게 단속하고 위반할 경우
그로 인해서 생길 이익의 몇 배에 해당되는 엄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과도하게 인상된 석유 제품에 대해서는 최고 가격 제도를 신속하게 도입하고 과감하게 시행해야겠습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물가 부담은 서민들에게 가장 먼저 또 가장 크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세심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이번 중동 지역 위기가 장기화될 경우에 실물 이재명 대통령은 서민들의 기름값 고열을 짜내며 배를 불리던 정유사와 주유소의 파렴치한 횡포에 최후 통첩을 날렸습니다. 위기 상황을 틈탄 담합과 매점 매석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서슬퍼런 경고를 한 겁니다. 단순한 과태료 수준을 넘어 부당 이익의 몇 배를 통째로 몰수하라는 징벌적 환수 조치까지 전격 하달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 앞에서도 대체 공급선을 뚫어내라는 정면 돌파 의지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민생 경제를 볼모로 잡은 교란 세력과의 전쟁에서 과연 얼마나 잔혹한 심판이 내려질지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와 댓글 달아주세요. 이재명 정부의 힘이 됩니다.